냥냥 언니, 안녕? 오늘은 내가 좀 조심스럽게 꺼내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언니, 혹시 이런 적 있어? 주말에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별 생각 없이 핸드폰을 켰어. 인스타를 열었는데 친구가 예쁜 카페에서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어. 스크롤 좀 내리니까 다른 친구는 제주도 여행 중이야. 또 내리니까 대학 동기가 새 직장에서 웃고 있는 사진이 올라와 있어. 그걸 보는 순간 갑자기 이상한 기분이 드는 거야. 분명 나는 피곤해서 쉬는 거였는데 갑자기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나만 멈춰 있는 것 같은 느낌. 다들 뭔가 하고 있는데 나만 이 소파에 누워 있는 게 불안해지는 거지. 그래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어디든 나가야 할 것 같고 누구한테든 연락해야 할 것 같고 근데 막상 나가도 연락해도 그 찝찝한 기분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아. 혹시 이거 언니도 느껴본 적 있어? 오늘 양양쌤한테 사연이 하나 왔는데 읽으면서 내가 좀 마음이 아팠어. 같이 들어볼래? 사연자분 이름은 지은 언니라고 할게. 지은 언니는 회사 3년차 직장인이야. 자기 일을 성실하게 하고 있고 팀장님한테 크게 혼나는 것도 아니고 나름 괜찮게 지내고 있었대. 근데 어느 날 점심시간에 동료들이 회의실에서 뭔가 이야기하고 있는 걸 봤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새로운 프로젝트 기회가 있었는데 자기만 모르고 있었던 거야. 그 프로젝트가 뭔지 자기 커리어에 중요한 건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대. 나만 빠진 거야? 이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지. 그날 저녁에 집에 가서 링크드인을 열었는데 대학 동기가 승진했다는 글이 올라와 있었대. 축하 댓글이 수십 개 달려있고 다들 대단하다. 역시 이러고 있는 거야. 지은 언니도 축하한다고 댓글을 달았대. 근데 핸드폰을 내려놓고 나니까 마음이 이상한 거야. 그 동기랑 비슷한 시기에 입사했거든? 나는 뭐 하고 있지? 이 생각이 드는 거야. 자기도 뭔가 올려야 할 것 같고, 뭔가 보여줘야 할 것 같은데. 올릴 게 없는 거지. 지은 언니가 사연에 이렇게 썼어. 양양쌤, 저도 제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거든요. 근데 SNS를 보면 다들 저보다 앞서가는 것 같아요. 친구들은 여행 다니고, 동기들은 승진하고, 후배는 이직해서 연봉이 올랐대요. 저만 제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뭘 해도 불안해요. 쉬면 쉬는 대로 불안하고 뭘 하면 하는 대로 이게 맞나 싶고 제가 왜 이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내가 진짜 마음이 아팠는데 지은 언니가 이렇게도 썼어. 주변에 이 얘기를 하면 다들 그래요. 넌 왜 이렇게 남한테 관심이 많아? 너는 너 하면 되지. 엄마는 요즘 젊은 애들은 왜 이렇게 불안해하냐고 하시고. 근데 저도 알아요. 비교하면 안 되는 거. 근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데. 언니, 이거 읽으면서 나도 좀 찔렸어. 솔직히, 지은 언니 마음 나는 알 것 같아. 아니, 알 것 같은 정도가 아니라 나도 느껴본 적 있어. 밤에 잠들기 전에 핸드폰 보다가 다른 사람들 이야기 보면서 갑자기 내 하루가 초라해지는 그 느낌. 분명 나쁘지 않은 하루였는데 남의 하루를 보는 순간 내 하루가 빛이 바래는 것 같은 그 기분. 이거 정말 이상하게 고통스러운 거야. 왜냐면 뭐가 구체적으로 잘못된 건 아니거든. 누가 나한테 나쁜 말을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실패한 것도 아닌데. 그냥 불안한 거야. 그래서 더 설명하기 어렵고 그래서 더 답답한 거지. 그리고 주변에서 하는 말들 그것도 아프잖아. 비교하지 마. 넌 너 하면 돼. 맞는 말이야. 근데 그 말이 위로가 안 되는 이유는 비교하고 싶어서 비교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야. 눈에 들어오니까. 손가락이 알아서 스크롤하니까. 그리고 본 순간 이미 비교는 시작된 거니까. 넌 왜 이렇게 남한테 관심이 많아라는 말은 지은 언니가 약해서 그런 거라는 뜻처럼 들리잖아. 근데 있잖아. 이건 약한 게 아니야. 정말이야. 사실 이런 감정이 이름이 있어. 언니, 혹시 FOMO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 포모, Fear of Missing Out. 직역하면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야. 근데 이게 단순히, 아, 나도 저거 하고 싶다 이런 부러움이 아니거든. 핵심은 두려움이야. 다른 사람들이 뭔가를 누리고 있는데 나만 거기서 빠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 이게 포모의 정체야. 이 개념이 왜 중요하냐면 이걸 알면 지은 언니가 왜 그렇게 느꼈는지가 설명이 되거든. 지은 언니가 동료들의 프로젝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한 건 그 프로젝트가 탐나서가 아니야. 나만 빠진 건 아닐까라는 두려움 때문이야. 동기의 승진 소식에 마음이 흔들린 것도 그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야. 나만 뒤처지는 건 아닐까라는 불안 때문이야. 이건 욕심이 아니라 두려움이야. 그 차이가 정말 중요해. 근데 있잖아.
이 포모라는 감정이 왜 이렇게 강력한지. 그 이유를 알면 좀 놀라워. 잠깐, 이거 중요해. 우리 뇌 이야기를 좀 해볼게. 어렵지 않게. 인간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작은 무리를 지어서 살았어. 보통 10명에서 150명 정도. 그 무리에서 빠지면 어떻게 됐을까? 혼자서는 사냥도 못하고 맹수한테 잡아먹히고 사실상 죽는 거였어. 그래서 우리 뇌는 아주 오래전부터 무리에서 빠지면 안 돼. 소외되면 안 돼라는 경보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 이게 수만 년 동안 우리를 살려준 본능이야. 문제는 이 본능이 지금도 똑같이 작동한다는 거야. 지금은 친구 모임에 못 간다고 죽지 않잖아. 트렌드를 모른다고 생존에 위협이 되진 않잖아. 근데 우리 뇌는 그걸 구분 못해. SNS에서 친구들이 나 없이 모여있는 사진을 보면 뇌의 편도체라는 부분이 활성화돼. 이게 뭐냐면 공포랑 위협을 처리하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포모를 느낄 때 뇌는 진짜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것처럼 반응하는 거야. 나 지금 무리에서 빠지고 있어 하고 비상벨을 울리는 거지. 그러니까 언니가 느끼는 그 불안, 그게 괜히 그런 게 아니야. 뇌가 진짜로 위협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야. 그런데 동시에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뇌의 앞부분, 전전두엽이라는 곳은 불안할 때 힘이 약해져. 그래서 포모를 느끼면 합리적으로 생각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야. 아, 이거 별거 아닌데 하고 넘기기가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 뇌가 이성보다 본능을 먼저 작동시키니까. 그리고 하나 더. 심리학에 손실회피라는 개념이 있어. 카너먼이라는 학자가 발견한 건데 사람은 뭔가를 얻는 기쁨보다 잃는 고통을 훨씬 더 크게 느낀대. 예를 들어 10만 원을 주었을 때의 기쁨보다 10만 원을 잃어버렸을 때의 고통이 2배는 더 크다는 거야. 포모도 이거랑 같아.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의 즐거움보다 그 경험을 못하는 것의 고통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거 안 하면 손해라는 느낌에 휩쓸리게 돼. 실제로 필요하지 않은데도. 그러니까 지은 언니가 느끼는 그 감정, 그건 성격이 약해서도 아니고 욕심이 많아서도 아니야. 뇌가 원래 그렇게 작동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거야. 수만 년 전부터. 그리고 그 오래된 본능 위에 지금 이 시대의 SNS라는 게 딱 올라탄 거지. 그렇지 않아? 생각해봐. 예전에는 비교할 대상이 많지 않았어. 옆집 언니, 학교 친구, 직장 동료. 그 정도였어. 그리고 그 사람들의 좋은 일도 가끔씩만 들었어. 야, 나 승진했어. 이 한마디가 끝이었지. 근데 지금은 아침에 눈 뜨면 수백 명의 일상이 쏟아져. 그것도 그 사람들이 가장 예쁘게 골라놓은 순간들만. 여행의 피곤함은 안 보이고 맛집의 긴 줄은 안 보이고 승진 뒤의 야근은 안 보여. 반짝반짝한 것만 보이는 거야. 그걸 하루에도 수십 번씩 보는 거고. 그러니 비교가 안 될 수가 없어. 그리고 그 비교의 기준이 점점 높아지는 거야. 내 평범한 하루는 항상 누군가의 최고의 순간이랑 비교되니까. 이건 공정한 비교가 아니야. 근데 뇌는 그걸 구분 못해. 그냥 나만 뒤처지고 있어 라고 느끼는 거야. 혹시 언니도 이런 적 있어? 친한 친구들이 단체 카톡방에 사진을 올렸는데 다 같이 어디 놀러 간 거야. 나는 그날 일이 있어서 못 갔거든. 친구들이 즐거워하는 거 보면 좋으면서도 동시에 묘하게 서운하고 나만 빠진 것 같은 그 기분. 이것도 포모야. 아니면 이런 거 요즘 다들 어떤 카페가 유행이라고 하는데 나만 안 가봤어. 친구가 넌 안 가봤어? 하는 순간 갑자기 나도 가야 할 것 같은 느낌. 사실 커피 한 잔이 그렇게 다르진 않을 텐데 나만 모르는 것 같은 그 불안. 이것도 포모야. 또 있어. 주말에 푹 쉬었는데 월요일에 출근하니까 동료들이 주말에 뭐 했는지 이야기해. 누구는 등산 갔고 누구는 전시회 갔고 누구는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대. 나는 그냥 집에 있었어 라고 말하는 순간 왜인지 좀 부끄러운 느낌. 충분히 쉬어서 좋았는데 말하는 순간 내 주말이 초라해지는 느낌. 이것도 같은 거야. 그리고 좀 더 깊은 데서 오는 것도 있어. 가족 모임에서 동생이 유학 간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갑자기 나도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해야 할 것 같은 조급함. 실제로 유학이 가고 싶은 건 아닌데 나만 가만히 있는 게 불안한 거야. 이것도 포모야. 이 모든 게 다 같은 뿌리에서 나와. 나만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이 한 문장. 근데 있잖아, 여기서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알아? 이 불안이 계속되면 우리 뇌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나와. 코르티솔이라는 건데 이게 계속 분비되면 뇌가 점점 더 예민해져. 그러면 같은 자극도 더 위협적으로 느끼게 돼. 그러니까 포모가 포모를 부르는 거야. 불안하니까 SNS를 더 보게 되고 더 보니까 더 불안해지고 더 불안하니까 뇌가 더 예민해지고
이 악순환. 그리고 우리 뇌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자동으로 켜지는 모드가 있어. 기본 설정값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이게 뭘 하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하고 남과 비교하는 거야. 멍하니 있을 때 갑자기 아, 그 사람은 저런데 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이게 뇌가 자동으로 비교 모드를 켠 거야. 포모가 심한 사람은 이 모드가 더 자주, 더 강하게 켜진대. 그러니까 의지로 안 된다는 거야. 뇌가 알아서 하는 건데 어떻게 의지로 막아.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할게. 이것도 좀 신기한 건데 우리가 뭔가를 놓쳤다고 생각하면 뇌는 그 경험을 실제보다 더 좋았을 거라고 부풀려. 친구의 여행 사진을 보면 우리는 그 여행의 좋은 부분만 상상해. 비행기에서 옆 사람이 시끄러웠던 것, 숙소가 별로였던 것, 여행 후 밀린 업무. 이런 건 상상 안 해. 반짝이는 부분만 보고 아, 나도 갔어야 했는데 하는 거야. 이건 뇌가 만들어낸 환상이야. 근데 그 환상이 진짜처럼 느껴지니까 고통스러운 거지. 자, 여기까지 듣고 언니가 어떤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냐면, 아, 내가 약해서 그런 게 아니었구나. 이거야, 진짜로. 포모는 개인의 성격 문제가 아니야. 수만 년 된 생존 본능이 스마트폰이라는 걸 만나서 생긴 현상이야. 이건 구조의 문제지. 언니의 문제가 아니야. 그리고 이걸 안다고 해서 내일부터 당장 포모가 사라지진 않아. 솔직히 말할게. 나도 여전히 느끼거든. 다른 유튜브 채널 보면서 와, 저 채널은 저렇게 잘하는데. 이런 생각할 때 있어. 양양 쌤도 고양이지만 마음은 사람이라서. 그치? 근데 있잖아. 이걸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달라. 내가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 이해하면 그 감정에 끌려다니는 대신 한 발짝 떨어져서 볼 수 있게 돼. 아, 지금은 내 뇌가 소외 경보를 울리고 있구나. 근데 나는 실제로 소외된 게 아니야.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불안의 크기가 줄어들어. 사라지는 건 아니야. 근데 줄어들어. 그 차이가 꽤 커. 그리고 내가 하나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어. SNS에서 보이는 건 선택된 현실이야.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예쁜 조각만 골라서 보여주는 거야. 그 조각들을 이어붙이면 완벽한 인생처럼 보이지. 근데 실제로 그 사람의 하루를 24시간 따라가 보면 우리랑 별로 다르지 않아. 지루한 시간도 있고 불안한 밤도 있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도 있어. 그걸 안 올릴 뿐이야. 우리는 우리의 비하인드 씬을 다 알면서 남의 하이라이트 릴이랑 비교하고 있는 거야. 이건 애초에 공정한 게임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건 이거야. 모든 기회를 다 잡을 필요 없어. 모든 트렌드를 다 따라갈 필요 없어. 선택하지 않은 길에 대한 미련보다 내가 선택한 길의 의미를 찾는 게 더 중요해. 주말에 집에서 쉬기로 했으면 그 쉼이 나한테 필요했던 거야. 그게 가치 없는 게 아니야. 남들이 뭘 하든 내가 지금 여기서 쉬고 있는 이 순간도 내 인생의 일부야. 그리고 그건 충분해. 불완전해도 괜찮아. 시간을 좀 낭비해도 괜찮아. 목표 없이 산책해도 괜찮아. 할 일을 미루고 멍하니 있어도 괜찮아. 우리 뇌는 끊임없이 최적화된 삶을 살도록 만들어진 게 아니야. 쉬어야 하고 멈춰야 하고 가끔은 아무것도 아닌 시간을 보내야 해. 그게 오히려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 그리고 진짜 소속감. 진짜 연결은 SNS의 좋아요에서 오지 않아. 같이 밥 먹으면서 별 의미 없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 전화해서 별일 없지? 하고 안부 묻는 것. 옆에 앉아서 같이 침묵하는 것. 이런 게 진짜야. 이런 순간들은 인스타에 안 올라가지. 근데 이게 우리 마음을 진짜로 채워주는 거야. 지은 언니한테 말하고 싶어. 언니는 뒤처진 게 아니야. 언니의 뇌가 오래된 경보 시스템을 울리고 있는 거야. 그 경보는 언니를 지키려고 울리는 건데 지금 이 시대에서는 좀 과하게 울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경보 소리에 너무 휘둘리지 않아도 돼. 언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남의 속도가 아니라 언니의 속도로 가면 돼.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언니들한테도 혹시 지금 핸드폰 보면서 나만 이런가 싶은 마음이 들었다면 아니야. 거의 다 그래. 이건 이 시대를 사는 사람이면 거의 다 느끼는 감정이야. 그러니까 자기를 탓하지 마. 대신 가끔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지금 내 앞에 있는 것들을 봐줘. 창밖의 하늘이든 옆에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그냥 조용한 내 방이든. 그게 지금 언니의 진짜 인생이야. 그리고 그건 충분히 괜찮은 인생이야. 오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하면 이거야. 놓치고 있다는 느낌, 그건 진짜가 아니야. 언니의 뇌가 만들어낸 거짓 경고야.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줘. 그것만으로도 나한테는 큰 힘이 돼. 양양.